이제 밥 먹고 뭐 나는 솔로 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아이가 양치하러 갈 가능성이 네.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부모님이 같이 네. 밥 먹고 네. 식후 3분 이내에 네. 닦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이미 네. 세균 증식이 다 증가됐다가 다시 원상 복귀된 상태. 그러니까 그때 닦는 건 이미 늦었어. 그냥 건강만 딱 놓고 생각한다면 네. 무조건 새 칫솔이 제일 좋죠. 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로맘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방 치의학 권위자이신 박근우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 칫솔 선택 기준과 교체 주기, 쉽지 않은 아이 양치질 극복의 본질, 최적의 아침 양치 타이밍에 대해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게 칫솔인데요. 그것도 연령별로 칫솔 크기, 칫솔 이렇게 다르게 선택해야 좋을까요? 일단 시기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이제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이제 치아 유치가 올라오는 만 6개월 시점, 그 다음에 유치열기가 완성되는 24개월 시점, 그 다음에 만 6세 때 이제 그 영구치 어금니가 올라오거든요. 네. 그때 영구치 어금니랑 이제 유치가 잔존하는 혼합 치열기 시점, 이렇게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24개월 이전에는 아이가 이제 아이가 직접 닦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영재. 네, 완전 난리 나죠. 네. 네. 그때는 부모님이 닦아줄 텐데 딱딱한 솔보다는 좀 보들보들한 솔이 조금 네.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유치는 성인 영구치처럼 크지 않으니까 네. 헤드는 당연히 작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헤드가 크면은 부모는 닦기 이제 뭔가 왠지 시원하고 빠르게 닦이는 네. 느낌이 있겠지만 네. 구석구석 잘 닦을 수는 없겠죠. 보통은 만 3세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슬슬 아이들이 이제 네. 좀 닦는 연습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칫솔 헤드도 중요하겠지만 손잡이 크기가 중요하겠죠. 아. 애기 손이 잡을 수 네. 있어야 되니까. 네. 그냥 보통 그 회사에서는 그 평균적인 신장 사이즈에 네. 이제 맞춰서 네. 그 칫솔 손잡이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 손에 맞는 거를 잘 집어주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이제 보들보들하면 네. 결국은 그 이제 치아 그 그루브를 하고 그 틈에 이렇게 네. 음식물 잔사가 박히는 걸 빼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리고 치열 사이에서 빼내야 네. 되는데 너무 부들부들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네. 약간 조금 더 탄성도가 뛰어난 그런 솔이 있는 칫솔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고 연령대는 그 닦아주는 것도 닦아주는 건데 아이가 질겅질겅 씹잖아요. 진짜. 네. 그래서 그때는 좀 플라스틱 칫솔보다는 네. 좀 플라스틱 우리 그 미세 플라스틱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으니까 네. 우리 걱정이죠.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네. 선택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다 닥터노아. 닥터노아. 그렇게 다 생각해서 만들었으니 기승절 닥터노아 칫솔. 네. 네. 이제 만 6세부터는 이제 그 영구치가 올라오잖아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사실은 그 영구치 애기 만 6세면 아직 뭐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가는 엄청 어린 아이잖아요. 네. 그래도 그 치아의 크기는 이미 성인이랑 같습니다. 오. 네, 영구치는 네. 이제 다 커져서 올라오는 건 거니까.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발육 속도에 맞춰서 뭐 네. 손잡이나 그 헤드 사이즈를 이제 음. 찾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사실은 그냥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닦는다가 중요해요. 네. 그리고 얼마나 음. 빨리 닦느냐. 네. 그러니까 스테판 커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뭔가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강내라는 그 환경은 뭔가 썩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빨리 닦는 거가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닦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닦아주면 좋겠다 이런 팁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들 두 분 키우셨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구강내에 뭔가 들어오는 거는 네. 우리가 본능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냥 위험을 감지하는 거거든요. 입안에 물이 찬다. 네. 입안에서 뭐 목 근처에 뭔가 큰 소리가 나거나 뭔가 어떤
뭐 물체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당연히 엄마가 나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특히 뭐 아이들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본능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닦는 거가 이제 건강에 좋으니까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건 것 같아요. 다 공부 잘 했으면 좋겠죠, 우리 아이들이. 네. 아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네, 공부 잘하는 거랑 네네. 비슷합니다. 왜냐면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거를 참아내고 이제 잘 하면 네. 이제 그걸 오래 하면 좋은 네. 결과가 나오는 나오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아이가 당연히 힘들어하는 거가 너무 당연하다. 네. 그러나 나는 닦아야 된다. 아. 하면서 네. 그냥 닦아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닦아주기 힘들다라는 거를 모두가 같은 이제 네. 디폴트 값이고 네. 그런데 거기서 부모의 마음이 이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도 어떻게든 환경을 만들고 타이밍을 만들고 해서 닦아준대 공부를 시키듯이 치아 닦아주는 것도 양치하는 것도 그런 마음 자세 그 정도의 단단한 원함으로 세팅을 해놓고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든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제가 들으면서 지금 되게 신선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공부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네. 아이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으면 네. 엄마 아빠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공부를 해라고 강요하는 거가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는 엄마 반 아빠 반이거든요. 네. 엄마 아빠가 책을 읽으면 네. 당연히 이제 아이들도 책을 읽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요. 제가 경험했었던 일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네. 책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삼남매가 네. 다 그래도 그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됐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 공부도 곧잘 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양치 잘하는 것도 저는 네. 뭐 부모님이 음. 이제 밥 먹고 이제 바로 나는 솔로 틀으면은 나는 솔로. 네. 요즘 우리 인기가 인기가 네. 많더라고요. 뭐 나는 솔로 틀고 네. 맥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네. 아이가 양치하러 갈 가능성이 네.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가 그냥 잘 닦게 만들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부모님이 같이 네. 이제 밥 먹고 네. 식후 3분 이내에 네. 같이 닦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네. 이제 하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 와, 관찰도 비법이네요, 되잖아요. 이거는. 네, 맞아요. 음. 네.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요거는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었던 부분인데 자는 사이에 이제 시태가 많이 끼기 때문에 일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칫솔질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병균이 몸속에 들어가는지 막 그런 거를 보고 제가 그렇구나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칫솔질을 하기 시작을 했더니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막상 밥 먹고 나가서는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침 시간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가 더 효과적인가요? 그거는 아주 확실한데요. 네. 아까 제가 스테판 커브라는 거를 이제 말만 해놓고 그게 뭔지를 설명을 안 했었는데 네.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자막 하나 네. 검색하면 나오니까 띄워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그 커브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양치를 하게 되지 않으면은 그 유기물 잔사가 입안에 가득 쌓이고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따뜻한 환경에 이제 우리 입안에 있는 물과 함께 이제 그 세균 증식이 쫙 증가해요. 네. 근데 우리 몸이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계속 나빠지는 걸 방치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산성도가 쫙 증가하다가 네. 이제 우리 안에 버퍼 시스템들이 타액 같은 것들이 쭉 나오면서 점점점 중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네.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하는 네. 이런 걸 이제 그 가리키는 그 표가 스테판 커브라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냐면은 사실 그냥 아침에 이제 그 우리가 텁텁함을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세균 증식이 다 증가됐다가 네. 다시 이제 원상 복귀된 상태. 그러니까 그때 닦는 건 이미 늦었어. 아. 네. 물론 닦으면 뭐 나쁘진 않겠죠. 상쾌한 아침 뽀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입냄새 네. 안 나면은 좋기는 하고 네. 그리고 뭐 뭐든 그래도 당연히 닦는 편이 네. 조금은 더 건강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만약에 네. 이제 질문을 바꿔서 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네. 그러니까 아침에 먹기 전에 닦는 것과 네. 먹고 난 후에 닦는 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네. 하면은 당연히 먹고 난 후에 닦는 게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스테판 커브에서 확 증가되는 이걸 그냥 아예 막으면 네. 충치 생길 기회가 사라지는 건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충치가 생길 기회 공격은 다 받고 나서 이제 가까스로 수비에 한 상황인 거거든요. 아침은. 네. 네. 그래서 항상 먹고 난 후에 잘 닦는 게 중요하고 아침에 텁텁함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 그 밤에 잠자기 전에 네. 잘 닦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아이들이 치실 사용하는 거 네. 그리고 각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권장하시나요? 둘 다 하면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아침 먹기 전에 양치하는 거를 금지하거나 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하면 더 좋죠. 우리 삶에서 네. 양치하는데 하루에 4번, 5번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다면 네.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네. 밥 먹고 양치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치실이나 가글도 네. 사용하면 더 좋죠. 사용하면 더 좋은데 네. 이제 많은 경우 치실은 이제 유치열기 네. 이 때까지는 네. 뭐 엄청 필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유치열기 때는 치아 네. 사이에 틈이 되게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악궁에 비해서 치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치아 사이에 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치실을 우리가 왜 쓸까요? 그러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치실 쓸 필요 없이 양치질이나 그냥 입으로만 헹궈도 네. 물을 헹궈도 그 치아 사이에 틈에 뭐가 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근데 네. 벌어져 있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친구들은 치실을 사용하는 거가 당연히 좋고 네. 그러니까 가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글은 사용하는 거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글도 네. 좋은 영양제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치약도 삼켰잖아요. 네. 가글도 삼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잘 뱉어내주는 네. 아이라고 하면은 가글을 사용하는 거를 네. 뭐 추천하지 않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이제 엄청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른에게는 추천하시나요? 어른은 저는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른은 특히 치실 너무 좋고요. 네. 그러니까 치아 사이가 아주 빽빽하고 네. 조금 이렇게 오돌도돌 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데는 칫솔이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이런 그 치실을 이용하는 거를 너무 추천드리고 네. 저도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글도 네. 이제 우리가 칫솔로 접촉하지 않을 만한 부분까지 접촉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글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사용하는 거를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연구치가 난 이후 혹은 성인의 경우에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한다고 했을 때 순서가 치실, 양치질, 가글 이렇게 될까요? 뭐가 꼈다고 생각할 때는 치실부터 하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뭐가 안 꼈을 때는 네. 양치를 하고 이제 치실질을 하고 저는 양치를 한 번 가볍게 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나는 뭐 항상 칫솔, 치실, 마사지를 다 해야 되겠다 이런 강박보다는 네. 원래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될까? 네. 그거에 맞춰서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물 잔사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나한테 가장 적절한 방법은 뭘까? 네. 그거는 담당 주치의와 네. 이야기하면서. 네.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네. 좋은 치과에서 선생님들은 다 이런 이제 우리가 TBI라고 네. 이렇게 양치질 교육 같은 거를 다 시켜주세요. 네.
선생님은 좋은 치과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예방 전공자인데 저는 이 분야에 그래도 나름 권위자입니다. 네. 이 권위자 이게 또 오해하실까봐 네. 이 권위자라는 거가 이렇게 예.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권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도 이걸 전공하지 않는데 나만 전공하면 권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후자 쪽이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예. 예방 치약을 그래도 공부한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이제 네.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네. 이제 예방 관리를 열심히 시켜드리려고 하죠. 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더 여쭤보고 인터뷰를 마무리를 할게요. 네. 칫솔 같은 경우에 뭐 그 칫솔 사용 주기가 뭐 2주에 한 개 해야 된다, 혹은 한 달에 한 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권하시나요? 이거는 조금 되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아까 우리가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 ADA, 미국 네. 치과의사협회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대한민국 치과의사협회도 충분히 권위 있고 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보통 어디는 3달에 한 번, 네. 어디는 2달에 한 번 칫솔을 교체해라라고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강 건강만 생각한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되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논리들 네. 같은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냥 건강만 딱 놓고 네. 그냥 딱 생각한다면 네. 무조건 새 칫솔이 제일 좋죠. 네. 새 칫솔. 네. 네. 그 새 칫솔이 제일 좋고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계속 이거를 네. 세균 증식과 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 대나무 칫솔에도 이 솔이 네. 솔은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플라스틱인 이유는 이게 유기물은 썩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솔이 유기물이라면 우리는 그 음. 유기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네. 세균을 갖다 묻힐 수도 그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플라스틱도 이 솔도 이제 몇 번 사용하면 네. 그게 아주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네. 그러니까 계속 구멍이 나요. 작은 구멍이. 네. 그러면 거기에 음. 이제 당연히 유기물 찌꺼기가 달라붙죠. 네. 네. 그러면 거기서 또 세균 증식이 일어나죠. 네. 그리고 이게 또 그 사용자 습관이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막 엄청 빡빡빡 닦으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훨씬 더 빨리 그 솔이 헤어지겠죠. 네. 그리고 막 더 치아가 울퉁불퉁하고 음. 막 이러신 분들도 훨씬 더 빨리 헤어지겠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시간 개념으로 네. 뭐 2달에 한 번씩 교체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이제 좀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저는 굳이 조금 네. 어떤 기준을 만들자고 하면은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교체하는 거가 네. 이게 몇천 원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나 뽑으면 임플란트 하면 몇 백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 병원에서 그 금리 하나 하시면은 뭐 40만 원, 50만 네. 원 나와요. 부끄러우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네. 그냥 건강한 내 자연 치아를 잘 지키는 거가 네.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칫솔 조금 자주 교체하는 거가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빨리 교체하는 거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음. 부모를 위해서도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칫솔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처음에 샀을 때 이렇게 딱 수직으로 잘 서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벌어지는 것 같으면은 네. 이제 그게 한 달이 아니어도 네. 그냥 교체하는 거가 더 추천드리는 그런 겁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긴 시간 네, 같이 함께 너무 네.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박근우 원장님과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 치약과 칫솔, 구강관리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치과 선생님들께 문의하고 영상을 위한 자문도 받았지만 예방치의학 권위자이신 박근우 원장님과 인터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저에게 영유아 유치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가 로망스 분들에게도 우리 아이 유치관리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